이오플로우 주주들이면 다들 아시는 내용입니다. 미국의 메드트로닉이 이오플로우를 인수한다는 기사가 목요일 오후에 미국의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블룸버그의 기사를 보면 메드트로닉에서 이오플로우를 인수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25일 오후에 이 소식이 우리나라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인수를 했다는 사실에 대한 것보다는 향후 이오플로우는 어떻게 될 것이며 주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인수 조건을 보면 거래가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선행 조건들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나라, 미국, 유럽 등에서 기업 결합 신고를 마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조선일보 기사에서는 보스턴 사이언티픽 그룹이 MI텍을 인수하려고 할 때 기업 결합 승인을 얻지 못해 매각이 불발된 경우가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건 별 문제가 안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문 자료를 보시면 MI텍은 비혈관 스텐트 시장 국내 1위의 업체이고 제품을 유럽 등 해외에 이미 많이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스턴 사이언티픽은 비혈관 스텐트 시장에서 이미 글로벌 1위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과점의 우려가 나타났던 거고, 그래서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 기업 결합을 승인해주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오플로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만약 인슐렛이 이오플로를 인수한다면 독점 문제가 생겨 승인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를 만드는 회사는 전 세계에 2개밖에 없는데 만약 이 2개 회사가 하나로 합쳐지면 당연히 독점의 문제가 생깁니다. 독점이 되면 제조사에서 가격을 마음대로 올리는 등 소비자에게 여러가지 폐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메드트로닉은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제품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드트로닉하고 이오프로의 결합이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가 되지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기업 결합을 승인해주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는 크게 염려하지 않습니다. 둘째, 유상증자와 공개 매수를 통해서 이오프로 지분율을 53%까지 높이는 것이 두 번째 조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간단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메드트로닉이 인수하는 김재진 대표하고 말레이브 대표의 지분을 합하면 약 624만 주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기업 결합 신고가 큰 문제 없이 마무리된다면 메드트로닉이 3,149억 원의 유상증자를 합니다. 신주 발행가액은 24,359원이고 신주 발행 주식 수는 1,293만 주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메드트로닉이 확보하는 주식 수는 대략 1,917만 주가 됩니다. 현재 발행 주식 수가 3,036만 주 정도인데 새로 유상증자를 하는 물량이 1,293만 주이므로 유상증자 후 발행 주식 수는 4,329만 주가 됩니다. 메드트로닉이 이 물량의 53%를 확보해야 하니까 총 2294만 주로 확보하면 됩니다. 그런데 메드트로닉이 김재진 대표의 주식 인수하고 유상증자를 통해 1917만 주를 이미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377만 주를 더 확보하면 됩니다. 즉 공개 매수를 통해서 377만 주를 더 확보해야 하는데 그 절차는 최근에 하이브하고 카카오가 SM을 대상으로 공개 매수를 한 것과 같은 절차입니다. 그러면 메드트로닉이 공개 매수를 통해서 377만 주를 확보할 수 있을까요? 377만 주면 유통 주식 수의 15% 정도입니다. 성공 여부는 그 당시 주가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그때 이오프로의 주가가 3만원을 넘으면 공개 매수에 실패할 것이고 3만원보다 싸면 공개 매수는 성공할 것입니다. 만약 주가가 3만원이 넘는데 3만원에 팔라고 하면 주식을 팔지 않을 것이고 주가가 3만원보다 싼데 3만원에 팔라고 하면 당연히 주식을 팔 것입니다. 결국 최소 주가 3만원은 어느 정도 보장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메드트로닉은 최소한 377만 주를 매수해야 한다는 말인데 궁극적으로는 주식을 전부 매수해서 상장 폐지를 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주가가 3만원 밑으로 내려가면 주식을 메드트로닉에 전부 팔면 됩니다. 그러면 수량에 관계없이 메드트로닉은 주식을 전부 매수해 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주가가 3만원 이상이면 그냥 주식시장에서 팔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오플로의 주주라면 너무 낮은 가격에 섣부르게 팔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 주가가 올라가서 매수 가격이 높아지면 메드트로닉이 이오플로우 인수를 포기하고 이 거래를 없었던 것으로 돌릴까요? 저는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메드트로닉은 글로벌 1위의 의료기기 회사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시가총액이 1083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3조 원이나 됩니다. 직원이 9만 5천 명이고 금년 1분기 매출이 11조 3,400억 원이고 전 세계 150개국에서 의료기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글로벌 제1의 의료기기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거대 기업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바로 인슐린 관련 의료기기입니다. 그래서 메드트로닉은 이오플로우 제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표를 보시면 인슐린 관련 의료기기에서 메드트로닉의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2022년 2분기를 기준으로 할 때 메드트로닉의 인슐린 펌프 시장 점유율은 전년 대비 무려 11%가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이오플로우의 경쟁 회사인 인슐렛의 시장 점유율은 무려 18%가 상승했습니다. 인슐린 펌프 시장에서는 웨어러블 제품이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메드트로닉은 이 제품을 만들지 못합니다. 메드트로닉 제품은 줄이 달린 일반형 인슐린 펌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드트로닉 입장에서는 이오플로우가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제가 다른 영상에서 이오플로우하고 메드트로닉이 금년 상반기에 제휴를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회사를 통째로 파는 것까지는 생각을 못했고 메드트로닉이 이오플로우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미국 내 유통망을 제공하는 정도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메드트로닉 입장에서는 이오플로우를 쉽게 포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3만원에 매수를 하지 못하면 가격을 좀 더 높여서 매수할 가능성이 크지 매각을 철회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특히 메드트로닉은 차세대 센서와 식사 감지 기술 알고리즘을 이용한 미니메드 780G 제품의 FDA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니메드 780G와 이오플로우의 기술을 결합한 완벽한 인슐린 펌프 기기를 개발할 것입니다. 즉 메드트로닉 입장에서는 이오플로우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네이버 종목 게시판을 가봤는데 주주들이 공개 매수에 응하지 않으면 공개 매수가를 계속해서 5만원, 7만원 이런 식으로 올릴 수밖에 없으니까 버티자는 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메드트로닉 입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바람대로 공개 매수가를 5만원, 7만원 이렇게 계속 올려가면서 주식을 사드릴까요? 저는 그럴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메드트로닉 입장에서 주식은 사야겠는데 계속 공개 매수 가격을 올리기는 어렵다. 그러면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합병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메드트로닉하고 이오플로우를 합병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합병에 찬성하는 사람에게는 메드트로닉의 주식을 주고 반대하는 사람에게는 현금 정산을 해주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상법 제374조를 보겠습니다. 이오플로우는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법 434조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상법 434조를 보겠습니다. 상법 434조에 의하면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메드트로닉은 의결권의 53%를 이미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의 조건은 이미 충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주주가 전부 주주총회에 출석하지는 않을 것이고 또 상당 기관 투자자들은 합병에 찬성표를 던질 것입니다. 가족 등 특수관계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도 상당 수량입니다. 이들도 찬성표를 던질 것입니다. 만약 주주들이 주주총회에 79% 또는 그 이하로만 참여를 한다면 메드트로닉을 제외한 참여주주 전부가 100% 반대를 해도 이 안건은 통과가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주주총회에 79%의 주주가 참여하기도 어렵고 또 메드트로닉을 제외한 모든 참여주주가 전부 반대를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병은 문제없이 통과될 것입니다. 그러면 합병이 통과된다고 치고 합병에 찬성하는 주주들은 어떻게 되고 반대하는 주주들은 어떻게 될까요? 합병에 찬성하는 주주들에게는 메드트로닉 본사 주식을 주고 반대하는 주주들에게는 현금으로 정산을 해줍니다.
그 절차는 상법 374조의 2항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아마 잘 안 보이실 텐데 어쨌든 이 조항을 보면 주식의 매수가액은 주주와 회사 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되어 있고, 만약 합의를 하지 못하면 법원에서 회사의 재산 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오플로우는 회사의 재산 상태가 시가총액에 훨씬 미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의 매수가액은 과거 한 달 동안의 주가 평균과 같은 방식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합병을 하면 현금 정산을 받든지 아니면 메드트로닉 주식을 받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오플로어는 역사 속으로 자연히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녹십자 랩셀이 녹십자 셀을 흡수합병한 후 상호명을 GC셀로 바꿨습니다. 그때 합병 비율이 어떻게 결정되었냐 하면 합병을 승인한 이사회 전일부터 과거 2개월, 1개월, 1주 종가를 가중평균했습니다. 어떤 주주분들은 메드트로닉이 공개 매수에 성공해서 주식을 95% 이상 확보한 후 상장 폐지가 되더라도 자기 주식은 팔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공개 매수에 성공해서 이오플로우가 비상장 회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이오플로우를 메드트로닉에 합병시킬 것입니다. 즉 이오플로우는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어차피 메드트로닉에 흡수 합병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상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메드트로닉이 상장 폐지를 포기하고 계속 이오플로우를 상장 유지시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야말로 주주에게는 대박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인슐렛의 시가총액은 19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5조 원입니다. 그런데 이오플로우의 시가총액은 8,600억 원입니다. 인슐렛의 시가총액이 이오플로우의 약 30배입니다. 그런데 제품 자체로는 이오플로우 제품이 인슐렛 제품보다 더 경쟁력이 있습니다.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구동부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슐렛은 형상기업 합금 기술을 이용해서 펌프를 구동시키는 데 반해서 이오플로우는 전기 삼투압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전기 삼투압 방식이 전력을 덜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같은 배터리를 사용해도 이오플로우 제품이 더 오래 갑니다. 이는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면 인슐렛은 3일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오플로우는 3.5일을 사용합니다. 3일을 사용한다는 의미는 월, 목에 교환하고 다음 주에는 일, 수에 교환을 해야 합니다. 즉 매주 제품을 교환해야 하는 요일이 바뀌어서 헷갈립니다. 하지만 3.5일에 한 번씩 교체를 하면 매주 월요일 오전에 교체를 하고 목요일 오후에 교체를 하면 됩니다. 교체 날짜가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가의 제품이기 때문에 0.5일을 더 사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제품의 가격이 낮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외에도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메드트로닉도 이 구동부를 만들기 위해서 2천억 원의 개발비를 투입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오플로우가 인슐렛에 비해 제품도 경쟁력이 있는데 이제는 글로벌 1위 회사의 막강한 인프라하고 인맥을 이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 회사가 되는 것입니다. 인슐렛에 비해 크게 디스카운트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0배 이상 상승할 여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상상일 뿐이고 어차피 메드트로닉이 이오플로우를 합병할 것이고 그래서 이오플로우는 사라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인슐렛의 최근 5일 주가입니다. 화살표로 나타내는 부분이 25일입니다. 이날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 그 이유는 메드트로닉의 이오플로우 인수가 이날 발표되었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을 조금만 더 덧붙인다면 저는 이렇게 유망한 우리의 기업이 미국에 팔려나가는 데는 정부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품은 특히 일형 당뇨 환자에게는 굉장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건강보험 등재가 미뤄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예산 때문이었겠지만 어차피 이 제품의 건강보험 등재는 시간 문제입니다. 그런데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국내 매출이 생각만큼 나오지 않았고 아마 김재진 대표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힘들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건강보험 등재만 신속하게 되었어도 회사를 팔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유럽 진출이 생각보다 늦어지게 되었고
매출의 향상도 예상보다는 지지부진한 상태였습니다. 더구나 인슐렛의 그 목리도 한몫을 했습니다. 인슐렛이 독일에서 이어플로우에 특허 소송을 했고, 그래서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어플로우 제품이 독일에서 판매가 금지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건 결과가 뻔합니다. 핵심 기술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특허 침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핵심 기술이 아닌 다른 부분에서 특허 침해가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큰 어려움 없이 수정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인슐렛이 소송을 함으로써 오히려 메드트로닉이라는 절대적 강자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우를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난 격입니다. 저는 이 주식이 10배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성장주로 판단해서 성장주 포트에 편입을 했습니다만, 상황이 예상 밖으로 흘러가면서 부득이하게 처분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작년 12월 23일에 15,500원에 편입을 했고, 지금 28,500원이니까 약 84% 이익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주식을 언제쯤 처분할지는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약간의 이익을 더 취하기 위해서 질질 끄는 것보다는 어차피 처분할 거 빨리 처분하고 다른 종목에 집중을 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오늘 드린 말씀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기 때문에 꼭 이대로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예상이라는 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매수나 매도 추천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